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이번 주부터 기말고사가 시작되는데 학교 현장은 그야말로 대혼란입니다. 최근 개통된 4세대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나이스의 오류로 사실상 시험 문제를 새로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건데요. 결국 시험을 연기한 학교도 있습니다. 전례 없이 분주했던 학교 현장을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말고사를 앞둔 중학교. 그런데 교사들이 시험지를 파쇄하느라 분주합니다. 전교생이 치를 기말고사 문제가 학생들에게 전해지기도 전에 파쇄기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교사들은 지난 주말 이틀을 모두 반납하고 시험 문제를 다시 내야 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이제 작업을 다 끝냈고 등사도 거의 한 2분의 1 정도 이루어졌는데 그 작업을 다시 또 해야 되니까. 최근 개통한 4세대 나이스를 통해 다른 시도에서 시험 정답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이 시험 문제 순서를 바꾸라고 긴급 공문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기말고사 시험이 예정돼 있던 이 고등학교는 결국 시험 날짜를 이틀 미뤘습니다. 시험지 인쇄가 끝났는데 다시 이곳에서 새로운 시험지 인쇄가 바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기말고사를 연기한 중고등학교는 모두 7곳. 시험일을 하루 이틀 정도 미뤘는데 학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시험 일정에 따라 공부한 학생들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된 4세대 나이스의 개통일은 지난 21일. 교육부의 개통 시기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집이 이거 이렇게 중간에 시험 앞두고 코앞에 앞두고 이걸 지금 이렇게 바꿔서 이런 혼란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기말고사가 끝나고 당장 7, 8월에는 대입 수시 모집을 위한 고3 수험생의 학생부 작성이 이뤄집니다. 4세대 나이스의 시스템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학생부 마감도 차질을 빚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춘천 지역의 아파트 분양 소식 한동안 뜸했었는데요. 이 8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 2곳이 공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분양을 미뤄왔던 재건축 아파트도 시공사와 조합 사이에서 이 분양가와 시기에 대한 최종 조율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김도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1039세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설 소양로 2가의 공사 현장. 주차장 역할을 할 지하 3층까지는 제법 건물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지난해 말 분양을 예고하면서 견본주택도 모두 지었고 건축 공정률은 10%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갔지만 미분양 우려가 커지자 분양 시기는 계속 늦춰졌습니다. 재건축 조합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 활기가 되살아났다고 보고 일반 분양 855세대 공급 계획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분양가하고 이제 시기 그것만 조정만 끝나면 인허가 관계는 완벽하게 다 끝난 상태입니다. 삼천동에도 아파트 공급이 예고됐습니다. 874세대 규모로 들어섰는데 분양에 필요한 행정 절차도 대부분 끝났습니다. 7월 초 견본주택을 공개하고 분양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7월 이후 잠잠했던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 대단지 아파트 공급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한 이유는 부동산 경기 불황 탈출 기대감 때문입니다.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이지만 지난해 7월부터 줄곧 하락했던 춘천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하락폭이 점점 줄어들다가 2주 연속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상승 여지도 남아있고 장기간 경기 침체도 예상되는 만큼 상승세 전환을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앞으로 시장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약보합세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건축 자재값 상승 여파로 역대 최고 분양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분양 우려를 딛고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띨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원주시가 초등학생들에게 매월 10만 원의 예체능 학원비를 지원하는 꿈이름 바우처 사업이 7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런데 시행을 닷새 앞두고 원주시가 바우처 사용을 개인 과외까지 허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세부 지침들이 계속 바뀌면서 학원가는 물론 학부모들까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가 꿈이룸 바우처 사업 대상을 기존 학원과 교습소에서 개인 과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과외를 받던 학생들이 바우처 혜택을 받기 위해 학원이나 교습소로 옮기면서 발생하는 교육과정 단절과 과외 교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원주시 설명입니다. 문제는 사업 시행을 일주일도 안 남긴 상태에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꿈이룸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 기존 과외 수업을 학원으로 바꾸거나 학원 일정을 조정한 경우도 적지 않은데 갑자기 과외까지도 허용한다고 하니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전 초등학생 3명이 있어요. 바우처 준다니까 애들 학원비 좀 줄여보려고 과외도 빼고 학원으로 바꿨는데 갑자기 과외도 된다고 하니까 황당하죠. 당장 다음부터 시작인데. 최근 꿈이룸 사업 시행을 앞두고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는 국영수 학원들이 교육청에 논술과 독서, 사고력 수학 등의 과목을 추가 등록하는 사례가 급증했는데 이제 1,500여 명으로 추정되는 과외교사들이 대거 과목 변경과 신규 등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원비도 인상되는 분위기입니다. 피아노와 태권도 등 대표적인 예체능 학원들 중에는 수강료를 올리겠다고 교육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예체능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주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부족하다 보니 혼란을 키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간 230억의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보다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하는데 시장 공약 사업이다 보니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서는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좀 챙겨서 시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집행 과정이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바우처를 받기 위해 실제로는 국영수 수업을 하면서 과목 이름만 바꿔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발이나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시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예상되는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 적용하고 바우처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엄정 대응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삼척시가 지역 어린이들의 교육 체험을 위한 시설을 잇따라 조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생태체험 전시관이 문을 연 데 이어 삼척 어린이과학 놀이체험관이 다음 달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물고기 그림에 색칠을 하고 기계 위에 올리자 물속을 형상화한 스크린 속에 생동감 있는 물고기로 변신해 헤엄칩니다. 재밌죠. 그림 그리는 거. 또 뭐 봤어요? 물고기요. 터치를 통해 물고기의 생태도 배울 수 있고 탐험 놀이터 등도 갖추고 있는 어린이 생태 체험 전시관입니다. 삼척시가 근덕면 수산자원센터에 17억 원을 들여 300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했고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위해 지난 12일 문을 열었습니다. 2002년 동굴 엑스포 때 들어선 4층 건물 동굴 신비관은 삼척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으로 변신했습니다. 엑스포 이후 상당 기간 방치돼 있었는데 국비 등 35억 원을 투입해 영유아 놀이공간과 과학탐구공간, 아이맥스관 등을 갖춘 체험시설로 바뀐 겁니다. 최근 공모를 통해 운영 수탁자 선정을 마친 삼척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은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원업체의 평가 기준 미달로 늦춰졌던 운영자 모집도 재공고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삼척시는 다음 달 초 개관을 목표로 행정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탁자가 새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 운영 인력들을 지금 채용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내외부 환경 정비 이런 거에 어린이 체험 시설이 잇따라 문을 열면서 삼척 지역 어린이들의 체험과 교육의 공간이 더욱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올해 동해북부선, 동서고속화철도 등 강원권 5개 철도 사업에 8,508억 원을 투입합니다.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해북부선 강릉 제진 단선 전철에 2,828억 원,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 단선 전철 2,275억 원 등 모두 5,103억 원이 투입되며 동해북부선은 전체 8개 공구 가운데 상반기 4개 공구에 착수하고
2개 공구의 공사가 진행 중인 동서고속화철도는 올해 하반기 나머지 6개 공구도 착수할 전망입니다. 또 올해 경강선 여주 원주 복선 전철 795억 원, 중앙선 도담 영천 복선 전철 2,572억 원, 또 원주 제천 복선 전철 3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제2청사 개청일이 7월 24일 월요일로 확정된 가운데 개청식 규모와 초청 인사 등도 이번 주 안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개청식 초대 대상과 방식을 이번 주 내로 확정해 행사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강릉시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2청사에서는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7월 초까지 에어컨과 사무기기가 설치되고 7월 20일까지 이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사 발령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제2청사 근무 인력과 관사나 통근버스 등은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 접경 지역이 인구 감소에 공동 대응에 나섭니다. 철원군과 홍천, 화천, 고성군은 어제 오후 1시 철원군청에서 접경 지역 인구 감소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4개의 접경 지역군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대응센터를 구축하고 접경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신규 사업과 특례 발굴, 우수 사례 공유, 인구 시책 추진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공유와 지역별 연계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접경 지역 인구 감소 공동 대응센터는 내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연계 협력 사업으로 운영합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해킹된 계정을 구입해 해당 계정에 접속한 30대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2020년 5월 원주에서 해킹한 게임 계정을 판매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계정 1개를 구매하고 접속한 32살 박모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해킹된 계정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해킹된 계정에 따른 판매자의 주의사항을 알고 있었고 비슷한 범행 전력도 있다며 박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원도의 산사태 취약 지역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가운데 취약 지역에서 사는 주민이 4,7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의용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사태 취약 지역 내 거주민 현황과 산사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강원도 산사태 취약 지역은 2,892곳으로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산사태 취약 지역에서 사는 주민은 강원도가 4,718명으로 6번째로 많았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사태 피해 건수는 강원도가 1,635건에 복구액이 534억 원으로 경북에 이어 2번째로 많았습니다. LH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전세 임대 입주자 수시 모집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영 국회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세 임대 계약 실적이 계획보다 초과돼 신혼부부와 청년, 보호 종료 아동 등에 대한 입주자 수시 모집 접수가 중단됐습니다. 허 의원은 공공임대 관련 예산이 올해 5조 6천억 원 대폭 삭감돼
지난해보다 신규 공급 물량이 6만 6천 호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허 의원은 정부가 사업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예산을 줄였다며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억울하다고 신상 발언을 한 이기찬 부의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부의장이 2심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며 법원에서는 반성하고 도의회에서는 큰소리치는 것은 뻔뻔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부의장은 정치적 피해자가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며 도의회 부의장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춘천시의회 나유경 의원의 윤리위 징계, 재회부를 놓고 시의회가 파행을 빚은 것과 관련해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여야 협치를 위해 철회했지만 나 의원이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또 억지 주장을 했다며 징계 재회부는 자승자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나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피켓을 노트북에 붙인 것이 회의 질서 문란 행위냐며 윤리위 징계 재회부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폭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춘천시의회가 의원 신상 발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권희영 의원은 후쿠시마 방류 철회 관련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김진호 의장이 직권으로 반려했습니다. 이에 권 의원이 신상 발언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권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며 본회의가 파행을 빚었습니다. 시민연대는 중앙의 쟁점이라는 틀에 가둬 지역에서 언급을 문제 삼고 막는다면 시민의 입과 귀를 막는 것이라면서 시의원의 발언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도의회 재정효율화 특위에서 강원도의 드론 택시 사업과 관련해 전임 도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재석 도의원은 설계 단계부터 사업자로 특정 업체가 내정된 의혹이 있다며 전임 도지사의 지시 없이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승순 도의원도 어떤 지시로 이 사업이 진행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당시 테크노파크에 사업을 위탁하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책임을 인정한다며 전임 도정에 대한 의혹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도내 수산물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1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어획량은 13,000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감소했고 어획 금액은 800억 원이었습니다. 기타 어종을 제외한 대부분 어종의 어획량이 줄었고 감소폭이 큰 어종은 이면수어 60%, 붉은 대게 37%, 방어 35%였습니다. 한편 동안 난류 세력이 확장함에 따라 앞으로 강원도 연안을 중심으로 오징어와 방어 어장이 폭넓게 형성돼 어획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개장을 앞둔 해수욕장 21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환경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조사 지역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질과 백사장 모래를 조사한 결과 수인성 장염을 유발하는 대장균과 장구균은 모든 해수욕장에서 수질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유해 중금속 5개 항목을 분석했더니 백사장 모래는 모두 환경안전관리 기준 이내로 안전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안전한 여름 나기를 위해 수상안전계획을 수립해 교육지원청과 학교로 안내했습니다. 동영상과 워크북을 통해 생존 수영 교육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고 교육계와 유관기관 비상 연락망을 정비해 안전사고에 실질적으로 대비했습니다. 또 수상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학부모 연수를 통한 예방교육과 학생 교육,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수상 안전 대비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춘천 방사능 시민대책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방사능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춘천 방사능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춘천 지역 골재가 포함된 춘천시 청소년 수련관과 강원대 주차장의 방사능 조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16일 법원은 시민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안위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원안위는 춘천 지역 골재를 사용한 건물 2곳에 방사능 조사를 해야 하고 기준을 초과한 시설물은 보완하거나 수거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면 기부금이 쌓이는 천사 기부계단이 원주역에 이어 만종역에도 설치됩니다. 원주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철도공사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만종역에 천사 기부계단을 설치하는 협약식을 체결하고 10월 운영을 목표로 설치에 들어갑니다. 천사 기부계단을 이용하면 한 명당 10원씩 적립되고 연간 최대 1,000만 원의 적립금이 천사운동본부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비 등으로 활용됩니다. 작년 4월부터 운영된 원주역 천사기부계단에서는 지난해 모두 500만 원이 적립돼 취약계층에서 전달됐습니다. 인제군이 북면 도시재생사업 병영문화도시 원통 추진을 위해 주민 공모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인제군은 병영 테마의 문화적 가치화와 도시 브랜드화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응모해 국비 10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다음 달 21일까지 테마거리 조성, 골목길 환경 개선, 상권 활성화 분야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도시재생 아이디어를 받습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1,000만 원을 지원받아 주민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양구군이 진로진학 컨설팅에 참여할 관내 고등학생 30명을 모집합니다. 컨설팅은 청소년 에듀센터 소속 전문 입시 컨설턴트가 참여하고 사전에 제출한 생활기록부와 수행평가, 교내 활동 자료 등을 분석해 대학 입시 준비 방향을 제시합니다. 컨설팅 대상은 양구고와 양구여고 1, 2학년 30명으로 컨설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다음 달 7일까지 양구교육 캠퍼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스마트 농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스마트 농업 발전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스마트 농업 발전 협의체는 농업기술원, 농협, 강원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